국군의 든든한 발이자 트라우마 제조기의 원조 K511 두돈 바늘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60 트럭부터 두돈반 등 실제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지는 모두들 아는 바로 그 차 K511 트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K511 트럭은 주로 화물이나 병력을 싣고 다니는 전형적인 수송용 차량이죠. 이런 수송 차량에는 비록 아무런 무장도 달려있지 않지만 전장에서 보여주는 힘은 최첨단 전투기 못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수송 차량 같은 보급 수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수십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먹여 살릴 수가 없고 그 수많은 병력이 곧 전투 불능 상태가 되죠. 이처럼 보급의 엄청난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미군 역시 2차 대전 시기부터 육로 보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G508, 다른 말로 CCKW라는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1941년부터 생산된 이 트럭은 전쟁 기간 동안 무려 50만 대라는 엄청난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이 차량을 다른 나라들에게 뿌리곤 했죠. 광복 이후로 미군과 함께하게 된 우리나라 역시 그 주된 수혜국 중 하나였는데요. 당시 국군은 미군들이 이 차량을 듀스 앤 어 하퍼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이를 한국어로 직역해서 2와 2분의 1이라는 뜻의 2톤 반 혹은 2돈 반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G508이나 CCKW라는 공식 명칭이 있긴 했지만 왠지 한국 사람들에게는 2돈 반이라는 발음이 더 잘 맞아서 곧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을 2돈 반이라고 불렀죠. 또한 CCKW의 2.5톤이라는 견인력은 충분한 화물과 병력을 싣기에 전혀 나쁘지 않아서 국군은 곧 2.5톤을 군용 수송 차량의 표준 규격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군용으로서도 넘쳐날 만큼 미친 듯한 물량의 CCKW가 미군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자 그중 상태가 조금 안 좋은 B급 차량들은 몰래몰래 민간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CCKW의 제작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약자 GMC를 따와 제무시라고 읽곤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1960년대가 되자 국군의 노후화된 CCKW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군의 M 시리즈인 M60이나 도요타의 디젤 트럭 J603 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이름에 6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 국군에서는 이 트럭들을 통칭해 60 트럭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듣던 두돈반과 60 트럭이라는 명칭이 바로 이렇게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M35나 M211 등 다양한 종류의 미제 트럭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모두 두돈반이나 60 트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했죠. 다시 말해서 트럭의 종류와 크게 상관없이 2.5톤의 견인력을 가진 중형 군용 트럭은 대부분 똑같은 이름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건 이런 트럭들이 아니죠. 우리가 군 생활을 하면서 직접 목격한 두돈반의 탄생은 미군의 M602와 함께 들어왔던 M35 트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형만 보더라도 부대에서 봤던 그 녀석이 떠오르는 M35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두돈반의 직계 조상인 것이죠. 한창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이나 자체 기술을 강조했던 국군은 미군의 M35를 다양한 버전으로 개량하며 한국형 군용 트럭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또한 수송 차량의 특성상 군대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민간 시장에서도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개발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까지 동시에 육성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었죠. 그렇게 1970년대 말 한국의 아시아 자동차가 미국의 AM 제너럴과 함께 한국형 군용 트럭으로 개발한 것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두돈반 K511입니다. 일단 K511의 재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K511은 전장 6.7m에 2.8m라는 높이를 가진 꽤 큰 트럭입니다. 중량은 5.8톤으로 거의 6톤에 육박하며 최대 20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죠. 또한 무장은 없지만 160마력이라는 최고 출력에 최대 토크 55kgm 그리고 리터당 2.62km라는 경이로운 연비를 갖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연료가 200리터까지 들어가는 덕분에 이 차량은 523km 정도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억만 되살려봐도 두돈반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1톤짜리 포터트럭과 비슷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크기는 정말 압도적인데요. 게다가 군용 트럭이다 보니 차에 두르는 강판의 두께나 강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것이 그랜저 승용차보다 3배 넘게 무거운 6톤이라는 미친 무게를 자랑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튼튼함이 반드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굳이 따지자면 두돈반에는 안전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특히 적재 공간에 있는 장병들은 정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두돈반이 급정거라도 하면 튀어나가 버릴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희대의 명언 두돈반은 사고 시 운전병과 창문만 갈아 끼우면 된다 라는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두돈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엄청난 핸들인데요. 사실 90년대 이전만 해도 그 당시에 나온 차들은 파워 핸들이 없어서 거의 운동기구를 다루는 느낌이었죠.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6톤짜리 쇳덩어리 핸들을 움직여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두돈반은 열쇠가 없는 것도 희한한 특징인데요. 무려 1970년대에 나온 차량이면서 요새 나온 차량처럼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켜지죠. 물론 차량이 알아서 스마트 키를 인식한 다음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게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 인식 같은 개념이 없이 아무나 바로 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군용 차량 특성상 긴급한 상황에서도 운전병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빨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뭔가 엄청 투박하고 허술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두돈반. 실제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병력 수송입니다. 차량 뒤편의 적재 공간에 기본 10명부터 최대 20명까지도 꽉꽉 들어차게 한 다음 이곳저곳으로 싣고 나르죠. 참고로 두돈반만 타면 왠지 모르게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때 선임이 옆에서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알아서 잠이 싹 달아나는 것도 국룰입니다. 한편 두돈반은 방수천을 씌운 상태로 온갖 종류의 화물도 들고 나르는데요. 예전에는 더플백, 즉 더블백 등 개인 장비는 물론이고 물과 식량까지 싣곤 했지만 아무래도 두돈반의 적재 공간이 그리 위생적인 곳도 아니고 하도 덜커덩거려서 물건이 망가질 위험도 크다 보니 최근에는 화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점점 줄었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군 장병들이 두돈반을 사용하게 되자 두돈반이 아닌 다른 별칭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60 트럭은 물론이고 2분의 5톤 둘반이 1톤 같은 이름이나 포병부대에서 부르는 포차, 방공부대에서 부르는 빵차라는 별명도 나타났죠. 그런데 정작 K511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러주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한편 이렇게나 많이 사랑받는 두돈반은 재활용의 달인인 국군의 눈에 띄어서 죽을 때까지 무한 개량되는 신세에 처했는데요. 그 첫 번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K511A1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모델보다 조금 더 강력한 디젤 엔진을 장착하면서 리터당 2.6km라는 최악의 연비를 리터당 5.5km로 바꾸는 혁명을 만들어냈죠. 또한 최고 속도도 기존의 모델보다 시속 9km 정도 상승한 시속 95km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용하기 조금 더 편한 핸들과 브레이크가 장착되었고 이전보다 더 안락하게 디자인된 운전석까지 생긴 점이 특징이죠. 심지어 2017년 생산분부터는 더 편리하게 주차하라는 배려에서 후방 카메라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에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물론 아버지가 원사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감동을 이어받아 승용차 대신 5천만 원을 주고 두돈반을 사시겠지만 요즘같이 워낙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괜찮은 가격에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5천만 원을 주고 사기에는 두돈반의 가성비가 너무 구립니다. 하도 오래된 차량이라 부품도 거의 안 나오는 데다가 2차 대전 시기에나 볼 법한 디자인의 타이어 때문에 승차감이 최악이라서 도저히 장점을 찾기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의 국군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꿋꿋하게 두돈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2만 대 가까이 생산되어서 너무 익숙해졌기도 했고 적어도 야지에서는 아직 이만한 녀석이 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오늘날까지 무려 50년 넘게 사용된 두돈반이 수많은 예비역 장병들에게 우픈 기억을 안겨준 일화도 많은데요. 두돈반이 현대자동차의 포터 트럭과 추돌해 포터가 개박살났지만 두돈반은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았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제네시스가 두돈반을 들이받아 완파되었음에도 오히려 두돈반은 아무렇지 않았다는 말이 있죠. 심지어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건물에 부딪힌 두돈반이 해당 건물의 벽을 거의 다 허물었을 때도 정작 두돈반은 그대로 후진하며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괴담도 있습니다. 이처럼 늙고 투박하더라도 최소한 군대에서 쓰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장비이다 보니 두돈반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칠레, 이라크 등 해외의 여러 나라로 수출된 과거가 있는데요. 지겹게 보고 또 보던 우리는 잘 몰랐지만 세계적으로는 나름 그 성능을 인정받은 물건 중의 물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익숙함에 속아 그 소중함을 잊을 뻔한 국군 병참의 주인공 K511 두돈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